네, 기자들이 직접 탐방을 하고 기업 분석과 소개를 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 허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 로스웰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역시 어떤 기업인지 좀 생소해서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로스웰의 이제 주력 사업은 크게 캔 제어 시스템 기반의 네. 자동차 전기 장비. 언제나 어렵죠? 어렵네요. 예. 네, 그리고 자동차 히터와 에어컨 등 그 자동차 공조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관련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총 예. 3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근데 주력 사업은 캔 제어 시스템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좀 부품인데 쉽게 말해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이나 주행 기록기 그리고 스마트키 등 자동차 내에도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부품들을 컨트롤해주는 좀 뇌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예, 캔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로스웰은 그냥 단순한 뭐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예. 그 자동차 전장 제품을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그 배당과 좀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이 정도야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허윤영 기자는 이제 직접 다녀왔다는데 강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제 2공장으로 한번 가보실 건데요. 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저 보시는 제 2공장은 로스웰이 2016년에 상장을 하고 공모 자금을 확보한 뒤에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완성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총 4층 그리고 연면적 기준 2만 평에 해당하는 이제 규모를 자랑하는데 제1공장에서 이제 그 원재료의 온도와 습도, 정전기 등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보시는 제2공장에서 로스웰의 모든 주력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다녔으니까 현장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죠. 서울에서 출발한 지 10시간, 제가 도착한 곳은 로스웰의 제2공장인데요. 이 로스웰의 주력 제품인 캔 시스템부터 그리고 신성장 제품인 전기차 제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4,000개가 넘는 양주시 공장들 중에서 이 로스웰의 생산 설비는 가장 스마트한 생산 설비상을 받을 정도로 자동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我们的全年的产能是350万道汽车电子，包括我们的空调控制器、车身控制器、我们的行车记录仪、我们的电子油门，包括我们的音响产品。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로스웰의 가장 큰 고객사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가장 큰 고객사는 포톤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분들한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상용차 판매량 전 세계 1위의 중국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스웰과는 10년 동안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대략적인 소개들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키워드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스웰의 첫 번째 키워드는 1%라고 해줬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사실 로스웰 공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제 예. 좀 기름 냄새와 막 땀 냄새가 막 가득하고 예. 막 그런 자동차 전장 제품 공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보니까 하이테크한 제품 생산을 위한 스마트한 생산 설비가 잘 구축이 돼 있었는데요. 예. 그 아까 보고 오신 제2공장은 착공 당시부터 이 온도와 습도, 정전기 방진, 생산 효율성 그리고 심지어 외부 인원 탐방 통로까지 좀 감안을 해서 네,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화면에 나올 건데 저 보시는 기계는 로스웰 공장 자동화의 핵심인 SMT, 표면실장 기술 생산 라인입니다. 예. 어렵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보통 이 SMT라는 저 생산 설비는 그 스마트폰 메인보드와 같이 좀 외부 환경에 예민한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 공정에 사용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제 예민한 전장 제품은 아시는 것처럼 이 온도와 습도 생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SMT 생산 라인이 초기 생산 라인부터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는 로스웰 제품의 좀 불량화 최소화로 이어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생산 능력 확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2공장 완공으로 로스웰의 생산 능력은 무려 4배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스웰은 ME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품 생산의 추적과 일단 출하 여부, 그러니까 모니터링 등까지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나올 텐데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을 귀여운 저 로봇카트가
열심히 로봇이에요? 네, 공장을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뭐 생산량 극대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또 생산 또 나올 텐데 생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아. 나오는 게 이제 에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무려 4시간 동안 최고 60도에 이르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저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자동차에 장착이 되는 전장 제품들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 스트레스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1공장에서 이 생산 전 부품을 조립하기 전에 원재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는 등 좀 약간 되게 꼼꼼하게 제품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허윤영 기자가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는 해줬는데 사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많고 사실 기업 탐탐에서 소개된 기업들 중에서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로스웰이 가지고 있는 좀 특장점은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래서 이제 이 1%라는 키워드가 이제 앵커님의 질문에서 풀리게 될 텐데 예. 그 로스웰이 기술력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 장의 인증서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예요? 저게 이제 보시는 인증서는 중국 합격평가 국가인증위원회로부터 받은 인증서인데요. 예. 이게 매년 3년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중국 회사들에게만 부여되는 인증서라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매 3년마다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매번 직전 인증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그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로스웰은 2009년에 그 중국 정부로부터 하이테크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역시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지난해에도 하이테크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10년 넘게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하이테크 인정 같은 경우는 전체 중국 기업에서 기술이 뛰어난 1%만 네, 받을 수 있는 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상위 1%라는 차별성이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키워드도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2배입니다. 역시 뭐 간결하면서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 키워드는 이제 제일 아마 관심이 있어 하실 듯한 로스웰의 어떤 성장 동력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키워드인데 예.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이죠. 하나면서 이제 로스웰 투자자분들도 제일 관심이 있을 영역인 전기차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로스웰은 상장하고 2016년에 전기차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전원 관리 시스템과 배터리팩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도 나오실 텐데 이제 보시는 게 로스웰의 신에너지 사업부. 저 공장에서 이제 로스웰의 전기차 관련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고 앞서 보여드린 제 2공장과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자동 생산 설비가 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예. 또 자동화를 완료하면서 지난해 월 300세트였던 생산량이 올해 2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배라는 키워드를 꼽아봤고 예. 또 뭐 여담이지만 공장을 방문할 당시 좀 저녁 7시를 조금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괜히 막 저희 때문에 예. 공장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가?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 로스웰의 전기차 생산 시설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신경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참 굉장히 바쁜 현장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조금도 사실 전기차 하면 항상 뒤따라오는 키워드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조금 많이 주고 있고 중국 정부도 뭐 지난해에서부터 이제 전기차 늘린다고 하니까 막 보조금을 엄청 주면서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의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사업 지원 이 보조금 정책은 파격적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뭐 중국 항상 정부가 한다고 하면 그냥 물량으로 쏟아 부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올 텐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회사는 그 생산량의 1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2020년까지 12%로 늘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전기차 구배세 철폐를 2025년까지 그리고 심지어 204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금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로스웰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좀 정책적으로도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2015년 2.7조 원 수준이었던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그러니까 2016년 6조 원, 그리고 오는 2020년에는 15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회사 측도 좀 정책에 힘입어서 이 전기차 보급화가 확대될 것으로 봤는데요. 한번 인터뷰 직접 보시겠습니다. 新能源呢这块呢，一开始中国政府它是利用一种这个鼓励和引导的这么一个资金，少量的资金能够来发展这个新能源。随着这个未来的这个趋势，国家这个资金的话肯定会推出，国家会用这种双积分的这个制度啊，能够来推动这个乘用车来实现这种新能源，让真正的这个新能源得到普及化。 예, 로스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도 그러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좀 저는 흥미롭네요. 차등 배당인데 이거 어떤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예. 차이나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근데 로스웰의 이 주주 친화 정책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뭘까 해서 생각해온 게 바로 이 차등 배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로스웰은 지난해 주당 53원 그리고 시가 배당률 2.8%에 해당하는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는 국내 코스피 기업의 이 시가 배당률을 약 1%포인트 가량 상회를 하는 배당률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한 1.8% 평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예. 로스웰이 높은 시가 배당률에 해당하는 배당을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배당 권리를 포기를 하는 차등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좀 중국 상장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게 좀 최대 주주의 어떤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불신뢰가 뭐 전반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영적으로도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긴 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스웰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최대 주주가 권리를 포기를 하면은 좀 주주들한테 좀 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맥락에서 차등 배당을 결정을 했다고 하고, 또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이 저우샹동이 로스웰 대표는 관련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냐면, 예. 중국에 안 좋은 기업이 있는 반면 예. 화웨이나 알리바바처럼 좋은 기업도 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예. 좋은 기업도 있지만 예. 안 좋은 기업이 공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삼성 있다 그러지 그랬어요. 그런데 국내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서 네네. 아무래도 뭐 먹칠할지 도덕적 네, 맞습니다. 해이가 일어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요즘에도 솔직히 좀 슬슬 완리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네. 있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 로스웰이 분명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사실이니까 소개를 드렸고, 예. 또 이제 저우장동 대표는 이 한국에 그렇다면 어떤 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느냐, 당사자의 입장에서. 예.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투자자나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기업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좀 장기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로스웰의 좀 이번 방문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실적이 얼마나 좋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실체, 그러니까 이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네. 뭐 최신화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예. 좀 이런 측면에서 저도 방문을 해서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또 그러면서 저우샹동 대표는 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할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좀 더 심사 기준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좀 직원도 마다하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저우샹동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觉得呢，就是作为韩国这个证券的这个监管部门啊，一定要这个对外国企业啊要进行设立到一些门槛，比如说哪一些这个行业是韩国市场受欢迎的，哪一些企业是可以进入韩国市场的。 우리가 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소통의 문제랄지,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한 기준 향상을
오히려 중국 기업 당사자한테 들으니까 또 그렇죠. 약간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더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로스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허윤영 기자와 함께 로스웰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